네, 반갑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요. 코스닥 시장은 잘 올라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지선을 만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겠나라고 판단되는 모습이고요. 지지선을 일단은 2700포인트 이상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치고 올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옆으로 눕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옆으로 좀 눕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만 오늘 매도 확대를 통해서 차익 실현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은 2차전지 그리고 제약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 부분들을 좀 메꿔주는 모습이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은 시총 상위주가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만 시총 상위주가 약보합을 보였죠.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737포인트입니다. 지지라인 때는 2700포인트 일단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나오는 구간은 271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나와 있고 20포인트네요. 2720포인트. 아래쪽으로는 2678포인트, 268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범위가 이제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일단은 갭으로 뛰어 올라온 이 구간을, 어떻게 메꿔줄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메꾸지 않고 그냥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간 타협을 볼 수 있는 구간이 2700에서 2720 구간,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제법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상승한 부분이 목요일날 상승 부분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담을 좀 줬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 물론 더 치고 올라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시장이 약간 과열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약간씩 차익 매도 나오는 거 괜찮죠. 자, 매수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황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뭐 한 3조 원 정도, 한 2, 3일 정도에 들어왔는데, 지금 팔아먹는 거는 뭐 1000억, 2000억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도가 약하게 들어가는 이런 조정들은 꼭 필요한 과정. 그래서 약하게 넘어가는 조정이 우리에게는 뭐 지금 당장은 좀 지루하거나 짜증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자, 아래쪽 지지라인 때 2740포인트 다시 회복했다가 마지막에 툭 떨궈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거는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를 치면서 일어난 부분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이 부분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하게 부담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장중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내리기만 하다가 1시 반, 2시경 넘어가면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에 집중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이슈나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는요,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크게 부담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이쪽은 흐름이 또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아침에 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그 상태로 마무리돼 버렸죠. 오히려 조금 밀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주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제약주들이 막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달궈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또 외국인 매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흐름을 보게 되면은 더 치고 올라가는 강세적인 흐름들이 그렇게까지 아주 센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죠. 아침에 올려놓은 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버렸다라는 것은 그냥 그 시점에서부터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뭐 코스닥 지수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코스피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작용했을 거라 보시면 되죠. 즉 코스피는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안 올랐다. 그런 부분 때문에 코스닥 시총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상승 흐름을 한 번 더 이어가게 된다면 코스피는 조금 주춤하면서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모습 되겠죠. 그러면 서로 간의 키 맞추기 용도로 봤을 때 코스닥이 그 시점에선 조정을 받고 코스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협조가 되는 거죠. 이격이 벌어지면 얘는 좀 쉬고요. 지난번처럼 쉬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또 올라가지고 코스피가 좀 쉬면 코스닥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맞춰지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오늘 그런 흐름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1시, 11시 반 정도부터 쭉 매도했다가요. 다시 올려놓는 모습. 막판에 다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금융투자는 주춤 하다가 외국인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매도를 떨궈주는 모습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되겠습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고 되어 있지만 투신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이 부분이 삼성전자를 좀 억누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이제 매도를 확 축소해주면서 매수를 조금 더 늘려갔죠. 그래서 400억밖에 안 팔았어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 생각해 보시면 400억 정도는 그냥 뭐 껌이죠. 네, 그냥 매수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세를 계속 확장해주면서 그쪽으로 약간 좀 분위기를 몰아주는 그런 형태의 느낌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는 그런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퍼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보합 수준이죠. 오늘 삼성전자 0.89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갭상승한 거 그대로 유지했다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는 장중에 계속 플러스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마지막에 살짝 밀리면서 좀 애매해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근데 이것도 뭐 흐름 나쁘지 않죠.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팔긴 했는데 크게 티나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반면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SDI, LG 화학까지 해서 2차전지는 조금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제약주, 바이오 이쪽 잘 올라간다 해가지고 기대감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걔네들이 잘 올라가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도 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이쪽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는 제약주, 그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각자의 재료가 터지면서 한꺼번에 묶여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였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조금씩 더 약세를 보였죠. 네, 기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태인데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매수 의견 가져갈 수 있겠고요. 현대차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매도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그런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EUP도 마찬가지죠. 네, 특별하게 변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 지지라인 유지하면서 횡보를 통해서 이평선 끌어모으고 다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격이 조금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각도에서는 약간 데드크로스 나온 이후에 주가 변화는 겪을 수 있겠죠. 배당각대 안 빠진 거 보시면 물론 배당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네, 배당각대도 별로 빠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드크로스 한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만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그 정도 라인이 되면은 또 매수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크게 오른 거 없고요. 크게 내린 것도 없습니다. 오늘 KB금융이 조금 내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지지라인 형성됐고요.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은 아래쪽으로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65,000원대 지지선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뭐 신한지주 이런 것들 뭐 별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하나금융지주 이런 것들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대부분 0. 몇 프로 1%대 변동성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지금 데드가 나와서 아래쪽으로 밀리는 모습인데 더 떨어져서 한 2만원대까지만 진입을 해주면 요거는 매수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점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건드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좀 내리긴 했어요. 내리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만한 포지션은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코스닥 쪽은 변동성이 좀 있죠. 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5%대 상승 진행되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 2%대, 그 다음에 HLB가 6%대 상승 신고가 12만원 오늘 한번 찍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알테오젠도 4.6%대 상승하면서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까지 같이 올라갔고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 상한가 마무리됐고요. HLB 생명과학도 21%대 상승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에다가 2차전지 시총 상위 종목까지 하면서 코스닥 쪽으로 확 끌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종목군들은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이나 뭐 HPSP가 좀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특별하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죠. 그 다음에 엔캠, 리노공업,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성데이테크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약보합세 보여준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에 들어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 보이지 않았지만 특정한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였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솔브레이나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얘네들은 전부 다 네, 소부장 쪽인데 조금 약세. 왜냐면 코스피 쪽에 시총 약세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고리가 좀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ISC라든지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또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특정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좀 떨어지면서 변동성이 좀 있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뭐 동진이나 이오테크닉스나 또는 솔브레인
같은 경우 단기적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조금 더 들어가고 뭐 하루 정도 더 조정을 받으면 반등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에서는 지금 특정 종목군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분위기를 끌고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승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코스닥 쪽에서는 854개 종목이 하락이고요. 702개 종목이 상승입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340개 종목 상승, 529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지금 한 1300개, 140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런 상황이 라면은요, 일단은 시장 포인트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올라간 종목들은 한정적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오늘 계좌 상황은 그다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좀 가지실 거예요. 자, 상승률 한번 볼게요. 옵투스 제약, 삼천당 제약, 신도기현, 그 다음에 선풍제약 우선주. 근데 이런 것들 뭐 건드리기가 좀 어려운 종목들이 있죠? 네, 어려운 종목. 이 삼천당 제약이나 옵투스 제약은 지들끼리 네,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갖다 치더라도요. 삼천당 제약은 호재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신도기현이나 신풍제약 우선주 이런 거는 건드리기 어려운 종목이고, 한일사료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K바이오 이런 것들 뭐 시총 400억짜리 이런 것들은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지금 성호전자도 1000억 상한 25% 상승해서 상한가 1000억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전에는 뭐 한 700억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그래도 포지션은 괜찮게 잘 나왔었네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드리기 어려운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임들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HLB나 이쪽 관련한 종목군들이 같은 연결고리를 통해서 주가 상승률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약간 흥분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라면 뭐 특별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집중들이 되어 있고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뭐 제약주, 바이오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요 부분이 이제 연속성을 가질 것인지는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가는 동안은 더 지켜보시는 게 맞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들이 굉장히 많이 이 상승 부분들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EDGC까지 해가지고요. 43개 종목이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근데 상승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8입니다. 아침보다는 0.3 정도 올라온 모습이긴 한데, 뭐 이 정도 상승한 종목이 많았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 정도 상승률이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보통은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특정 종목에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었고, 그 외의 부분들은 조금 축소되는 그런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률 볼게요. 한창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이거 근데 200억짜리 종목이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뉴온, 그 다음에 소록스, 코셈, 신라젠, 이 마이너스 되는 종목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웰바이오텍까지 해가지고요. 10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개 정도 나오네요. 윈텍까지 해가지고요. 네, 윈텍도 많이 떨어졌네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데, 요것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뚜두둑 치고 올라가잖아요. 시총이 작잖아요. 바바박 치고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변동성 나올 때 매도를 치셔야 됩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빠지는 모습이고요. 11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낙폭 보시면 2.36 제법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2.58이고 마이너스가 2.36이면은 제법 하락폭이 좀 크다고 보실 수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0.2 정도 나올 것이다 생각되시는 부분인데, 그냥 보합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 계좌 내용 보시면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은근히 조금, 밀려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 빠지면 한 1% 정도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 정도가 아닐 가능성도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범위 안에서 계좌가 움직였을 거다 생각되고요. 상승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제약 바이오를 많이 갖고 있을 때 플러스 한 2%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포트폴리오가 제약 바이오로만 가득 차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내용에서는 뭐 그까지 크게 문제될 만한 종목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대체적으로 1%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어떤 변동성, 많이 가야 한 2% 정도 변동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 정도 생각하신다면 뭐 계좌가 크게 밀린다거나 그런 식의 느낌은 아니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냥 오늘은 보합이다.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 안쪽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 동향 살펴봅니다.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삼성전자 매도가 나왔어요. 레버리지, 기아, 한국전력, LNF, 위메이드, KB금융, 하나금융, 지주, 현대차까지 해가지고요. 기관 쪽 매도는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줄을 잃었던 그런 지수를 버티게 해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가 있었고요. 매수 포인트는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매수를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가, 네, 요쪽이 주가 상승률이 더 높네요. 지금 코스피,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코스닥 레버리지,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거 그랬네.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거 한 30% 올라왔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해가지고 한 20% 올라왔거든요. 지금 한 20% 정도 돼. 지금 우리가 16,300원에 사가지고 한 20% 올라왔는데, 코스닥 쪽이 확실히 더, 네, 세게 가긴 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하면 만원에서 한 30%, 40%까지도 올라가네요.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가 훨씬 더 강한 모습에, 요것도 한번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이브, SDI,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등등으로 해서 진행이 좀 됐고요. 해적으로 산 것 같은데 곧버스 매수가, 인버스 매수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따져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차익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물량 많지 않아요? 800억 정도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매도가 870억 정도니까 이 부분을 외국인이 어떻게 흡수했는지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800억, 그러니까 770억 정도, 그러니까 800억 정도 샀으니까 70억 정도가 비어 있잖아요. 이 부분만큼 내렸다 보시면 되는 거죠. 네.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좀 받아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니까요. 네, 개인들이 오늘 하이닉스를 좀 많이 샀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하이닉스를 팔아야 돼요. 하이닉스를 사게 되면 삼성전자 파는 거고 막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거, 외국인들이 HLB 쪽 매수 많이 들어갔고요. 에코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쪽 코스닥 쪽 상승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많이 집어넣은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나 하이브, 위메이드 이런 쪽으로 매수가 있는데 물량 자체는 많지 않아 보이고요. 네, 곧버스 매수, 해지용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매도는 하이닉스 가장 많고 LNF, 현대차 등등으로 매도가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대차 매도한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형태로 진행돼서 약간의 이제 완급 조절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이한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조정 국면에서 이 시장이 지지선을 얼마만큼 잘 만들어가느냐, 그 부분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 만들면 또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들 중간에 버리지 말고 잘 들고 가시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저녁 방송에서 다 하도록 하자고요. 저녁 9시에 우리 또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요.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로 오셔서 저녁 9시 무방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9시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